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현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2강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A는 항타기 항발기를 사용하여 땅을 파서 전주를 옮기고 있다. 항타기에 고정된 전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할선 전로에 접촉되어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오른쪽 편에 항타기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항탁이랑 항발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항타기는 박는 용도예요. 박는 용도. 항발기는 빼는 용도예요. 빼는 용도. 그러니까 뭐냐면 타라는 글자에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타, 뭔가 탁탁탁탁 친다. 그래서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발기는 이거는 조금 재미나게 제가 표현해드리면 발치를 생각해요. 발치. 이거 이빨을 뺄 때 발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빼는 용도다. 그러면 항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일단 문제 보시죠. 1번 발생 이유 4가지, 2번 안전조치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은 울타리 미설치, 감시인 미배치, 절연용 방어구 미설치, 접집점 미관리입니다. 그리고 자, 반대로 2번 안전조치사항은 그 상반되는 거겠죠. 답을 쓴다면 울타리 설치,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어구 설치, 접지점 관리가 되는 겁니다. 발생 이후 조치사항은 상반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빈칸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전혀 영상하고 무관하죠. 이거는 법령이죠, 법령. 자, 풀어보시죠. 항타기 항발기의 건상장치의 드럼축과 건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땡땡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르래는 건상장치 드럼이 땡땡을 지나야 하며 땡땡에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번 중심을 지나야 하며 3번 수직면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작업형에도 영상을 보지 않고 암기 문제가 있어요. 암기 문제. 암기 문제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화면에서 작업자 A가 항타기 항발기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검사항 5가지 쓰라고 했네요. 역시나 암기 문제 플러스 법령이네요. 암기 플러스 법령. 그럼 이건 영상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여러분들 시험치 팁 드리면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거꾸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을 보고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만 딱 보면 아, 이거는 영상을 볼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영상을 봐야겠구나. 이게 바로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점검사항 5가지.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번 건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세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건상기 설치 상태 이상의 유무, 4번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5번은 건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법, 유명한 암기법 있죠? 본, 버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4가지일 때 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하면은 또 건이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근데 보통은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5가지 물어봤네요. 여러분들은 버 플러스 건까지 총 5개를 외워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항타기 항발기 이용해 땅을 파고 전주를 세운 후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에 관한 조치 사항이며 빈칸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영상하고는 무관하다. 영상 무관. 자, 근로자에게 충전 전로에서의 작업에 적절한 땡땡을 착용시켜야 하며 충전 전로에서 전압에 적합한 땡땡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 전로 인근에서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 등의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땡땡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땡땡씩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1번은 절연용 보구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절연용 방어구, 그리고 3번은 300cm입니다. 300cm. 그리고 4번은 10cm입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했죠. 근로자한테 하는 거는 보호구고, 자, 다 써볼게요. 자, 근로자는 보호구고, 시설물은 뭐라고 했죠? 방어구라고 했죠. 이렇게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그럼 근로자, 여기서 좀 다시 풀어보면, 근로자에게 충전 전로에서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며, 충전 전로에서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 이 내용은 지금 3번 내용 보시면 충전 인근에서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대가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유지시키되, 자, 이 문제의 작업형에서는 300cm랑 10cm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별표를 하나 쳐드릴게요. 별표.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는 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단위 300이라고 쓰시면 틀린 거예요. 300cm 그리고 10cm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CM인데 혹시 C하고 대문자 M을 쓰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 M 안 돼요. C하고 소문자예요. 절대 M은 대문자 쓰시면 안 돼요. 자, 강조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터널 굴착공사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터널 굴착공사 계측 방법의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시면 영상 자체에서 일단 표시해놨죠. 터널 굴착공사하는 장면이고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영상하고는 전혀 무관하겠죠. 이것도 결국엔 뭐다? 작업형 암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내공 변이 측정, 2번 지중 변이 측정, 3번 천단 치마 측정, 4번 록볼트 추격 측정이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무지성 암기를 하면 된다. 일단 이거 나오면 터널 굴착공사 계측 보고 나오면 바로 나온다. 내지천록, 내지천록 바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널 굴착공사 작업하는 곳에서 터널 지보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 4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영상하고는 전혀 무관한 암기 문제죠.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 부재의 손상 변이, 부식 변이 및 탄락의 유무, 부재의 기납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가 되는 거예요. 기둥 치마의 유무화 상태. 그래서 암기법은 한번 써드린다면 부, 부, 기가 되는 겁니다. 뭐 비슷한 거 있죠. 부부버치면 암기법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터널 지보공은 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터널 굴착 중 컨베이어를 통해 굴착토를 운반하며 돌가루로 인해 분진이 발생한다. 덮개가 없는 컨베이어로 모래와 돌가루를 밖으로 보내고 있다. 굴착용 장비에는 작업자 2명이 있고 주변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5명이 서 있다. 이것도 힌트가 되겠네요. 방진 마스크를 착용. 역시 이것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뭔가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확대가 된다든지 뭔가 클로즈업이 돼서 뭔가 확실히 아는 포인트를 줄 거예요, 분명히. 자, 이어서 굴착용 장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 자, 문제 보시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2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1번 방진 마스크 미착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환기 설비를 미설치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방진 마스크가 미착용하였고 그리고 환기 설치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작업자 A가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 중에 낙석으로 인해 작업자 A에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조치사항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바로 답을 보시죠. 자, 필요조치사항 3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은 터널 지보공 설치가 되는 거고요. 2번은 부석을 제거해야겠고 3번은 록볼트의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시고 이해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작업자 A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싣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실려있는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밧줄로 묶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 A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화물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작업자 B와 충돌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자, 지게차 영상이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넣어드린 사진입니다. 자, 위험 요인 3가지와 안전 조치 사항 3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위험 요인 3가지.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의 낙하 위험이 있고, 화물을 높이 적재하여 시야 미확보도 위험을 하고요. 지게차 유도자 미배치로 인해서 위험하다. 지게차 유도자 무조건 배치해야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상반되는 안전 조치 사항 보시죠.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 또는 로프로 묶어 안전 조치를 할 것. 운전자는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다른 작업자 이동이 있는지 안전 확보 후 이동할 것. 화물의 높이를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할 것. 자, 이거에 대한 지금 답안은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또 주관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답안 말고도 이 영상에서 내가 봤을 때 뭔가 더 위험한다든지 뭔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셔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작업형에서 영상으로 보고 푸는 문제는 본인의 주관과 본인이 안전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주관에 대한 포인트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안만 답안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작업자 A가 지게차 화물을 적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말했던 겁니다. 작업형을 설명할 때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거는 법령이다, 법령이다. 암기 문제다.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저의 인강 영상을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가는 인강 영상 쭉 보셨던 분은 이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바로 답 보실게요. 자, 1번.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래서 암기법 유명하죠? 제하바전이요, 제하바전. 한번 써드릴게요. 제하바전.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지게차 안정도의 빈칸을 작성해놨네요. 역시나 이것도 영상하고 전혀 무관하죠. 말 그대로 외우는 거, 암기입니다, 암기. 자, 1번 보시죠.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5톤 이상,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 주행 시 전후 안정도, 주행 시 좌우 안정도 5km로 주행일 때.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은 4% 이내, 2번은 3.5% 이내, 3번은 6% 이내, 4번은 18% 이내, 그리고 5번은 15 더하기 1.1V입니다. V는 뭐냐? 최고 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최고 속도를 5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1.1 곱하기 5를 했을 때 5.5가 나오네요. 그러면 15 더하기 5.5가 되니까 20.5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0.5% 이내입니다. 자, 이 V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V는 최고 속도다. 여기 최고 속도 나와있죠? 5km 주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V에는 5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식은, 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15 더하기 1.1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면 15 더하기 5.5가 되기 때문에 20.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업자가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계 이름을 작성하고 방호장치 5가지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자, 기계 이름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자, 1번 당연히 지게차겠죠. 방호장치 5가지인데 저희가 5가지 바로 적어 드릴게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필답에서 작년에 방호장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던 버전이 있거든요. 2023년 3회차입니다. 3회차. 3회차 문제 보시면 지게차 방호장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가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2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을 쓰라는 내용이겠네요.
자, 사진이랑 영상은 지게차 영상이 나오고, 뭐, 하역 운반을 하고 있는 느낌이 나겠죠? 자, 다 바로 보시죠. 여러분들 필답 때 보셨던 내용 그대로 나왔네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2번,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유명한 암기법이죠. 해차죠, 해차. 암기법. 이해하시면 돼요. 자, 34번.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별로 미리 작업에 관련되는 작업 계획서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계획서 작성 시기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암기 문제는 암기 문제. 저도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지게차도 역시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냅니다. 저도 안전관리자 작성을 해서 공사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일치하네요. 자, 문제 답 보시죠. 1번,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번, 작업 장소 또는 하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3번,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4번,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한다. 이 말이 맞는 4번이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네요.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역시나 저도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직 넘어오시면 똑같게 접목되는 항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움직였고 전구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자, 이거 사진 보이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하고 또 후배들이 연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그대로 실린 사진이고 이거를 연기한다고 그대로 따라했던 사진이에요. 자, 불안정한 행동 4가지를 작성을 합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을 했고요.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탄 채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움직였고 그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했고 전구 교체 전에 역시나 전원을 미차단하였습니다. 불안전한 행동 4가지가 정확한 올바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지금 연기를 하다 보니까 포크에만 올라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건 소위 말해서 파레트라고 하죠. 파레트. 연기를 하다 보니까 파레트에 해서 조금 안전하게 연기를 한 겁니다. 진짜 지게차 포크에 올라갔다가 괜히 연기하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레트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작업자 A와 지게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유를 하면서 작업자 B와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역시나 저희 후배들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똑같죠? 지게차에 주유를 하고 있고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죠. 자, 바로 문제 보시죠. 자, 위험 요인 2가지, 근본적인 위험 요인, 재발생 형태 2가지입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자, 2번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불이 들어와 있죠. 시동키를 안 뺐기 때문에 이렇게 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위험 요인.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그 재발생 형태 2가지는 화재 혹은 폭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2강의 강의가 끝났네요. 작업형 2번째 강의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항상 도와드리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